이임생 기사 사의 표현이 한 달 지났는데요.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그 9월 24일 이후에 바로 쇼크를 정신적인 쇼크를 받아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퇴원한 걸로 알고 있고 국회 현안질의 때문에 쇼크를 받았다고요? 본인이 굉장히 쇼크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천안 축구센터의 건설 전반을 지금 다 그분이 좌지우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 개념을 보고- 잘못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 제가 물을 때만 관리자- 대답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쇼크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야. 그분이 그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일단은 22일 날 원래 출석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17세 이하, 여자 대표팀 월드컵 때문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출장을 가느라 불참을 했고, 그때 이제 안건으로 나왔던 것들이 그 HDC 현대산업개발 관련해가지고, 네. 그 축구 그 센터죠. 천안에 축구센터. 천안 축구센터에 이제 좀 그 관련해서 뭐 이제 간섭이 된 부분들 그거 얘기를 했고, 이임생 기술이사의 그 위증이 확인이 돼가지고 그 최영일 부회장이 이제 동석을 했다는 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위증의 책임을 좀 물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있었어요. 그 정몽교회장 운영 골프장에서 김병철 그 공정위원장이 이 골프 뭐 접대를 받았다. 여기 네. 이제 이기흥 회장도 같이 갔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4일 정몽교회장이 이제 예정대로 출석을 하게 됐고, 처음에 이제 내 얘기가 나왔었던 게 그 이임생 기술이사 이제 사의했냐, 그러니까 네. 사퇴했냐, 그 사표를 수리했냐? 네, 사표 수리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표에 관련해서는 의사는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좀 토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근데 여기 이제 사정이 하나 붙어요. 네. 정신적 쇼크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 마치 그날 일 때문에. 근데 이제 앞뒤를 다 잘랐기 때문에 네. 그 강유정 의원이 사사로운 일을 왜 얘기를 네.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인생 그 기술이사가 약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잘라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우울증 약을 먹고 네. 있는 사실 얘기를 안 했죠. 그 사실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할 필요가 없는 얘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길어졌었고, 어쨌든 이임생 기술이사는 그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 이제 축구협회 차원에서 토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그 쇼크 받았다는 게 결국 이거 국정감사 현안질의 그렇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쇼크를 받으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그 쇼크에 책임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냐라고 이제 되물었는데,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대표팀 감독 이제 선임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 대표팀 선임 남자, 그리고 여자 A 대표팀 그 비교를 하면서 남자 A 대표팀 문제가 이렇게 많았다. 근데 그 여자 A 대표팀은 굉장히 그 합리적인 절차 아래서 선임이 됐다니까, 왜 취재가 시작되고 나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고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정몽규 회장이 선임 과정이 남자 대표팀 감독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규정을 지키려고 했고, 후보들이 언론에 노출된 게 상당히 이 협상 과정에서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그랬다면 왜 이 의원들이 선임돼서 계속 가게 했는가? 그럼 그때 그러니까 축구협회장이 그런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걸 다 잡아라. 근데 그때 한 번도 막지 못했고, 사실 그 이후에는 여자 대표팀은 진짜 감독 후보가 한 번도 안 흘러나왔잖아요. 그쵸? 이게 정상이죠. 맞아요. 이게 예. 정상이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는 책임을 오히려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네. 이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끝나면 그때 막 뭐 누구랑 뭘 하느니,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나왔었죠. 회의가 네. 뭐 이제 누구랑 하느니 뭐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 나왔으니까. 예, 저는 그 오히려 부분이- 협회장이 사과를 하고 그분들한테 책임을 묻겠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조사를 하겠다거나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우리가 노출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예. 기자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싫어하는 유튜버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게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한 분들에서 어쨌든 흘러나온 걸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은 어느 루트를 통해서 흘러나와요? 100%죠. 예.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라 거의 많은 분이. 네. 그리고 이제 빵집 면접 관련해서 이게 이제 공정하다고 볼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외국인 두 후보는 이제 무적이고 어디서 어떻게 만나 상관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홍명 감독은 당시 이제 울산 그쵸. 소속이었고 네.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직에 있는 감독과 지금 이제 무적 상태인 감독의 면접 그렇죠. 방법은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얘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얘기도 좀 많았는데 오늘 이제 좀 새롭게 나온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그게 있었죠. 클린스만 감독 2차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소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초 축구협회에서 나온 보도자료에서는 1, 2차를 이제 마이클 멜러 위원장이 직접 했다. 그걸 했다라고 했죠. 근데 2차에 정몽규 회장이 들어갔다는 게 저번 그 현안 질의 때 맞아요, 나왔었고 맞아요. 네. 면접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썼는데 네. 아니면 그 현안 질의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판단이 됐는데 정몽규 회장이 면담을 했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면담과 면접의 차이가 뭡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엔 나중에는 알려달라. 그걸 본인이 스스로 네. 물어봤죠. 면접이랑 면담이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죠. 면접은 내가 인사권자로서 참여한 거고 면담은 그냥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나는 인사권이랑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좀 질의응답을 하는. 근데 네. 그 자체를 스스로 혼동을 하고 갑자기 이게 대답이 엇갈리면서 네.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돌발 영상에 나올 법한 네. 돌발 영상. 면접과 면담의 차이가 뭡니까? 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클린스만 감독 관련해서 조금은 몰랐던 정보가 나왔어요. 맞아요.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이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 매우 강력하게 의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골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과 이제 홍명보 감독 그 선임 절차 과정에 대해서 이제 무시를 한 부분, 여기서 이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후보가 다 알려져가지고 앞으로 감독 선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이런 거 알려지면 안 되고 정강이에서 1순위로 추천한 감독을 안 뽑은 적은 없다. 그리고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규정에 맞추려 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네. 의원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감독 선임에 대한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 받았냐 그렇죠. 물어봤는데 예전부터는 사실 그 감독 선임에 대한 이사회 승인 안에서 뭐 그렇게 뭐 했고 이게 뭐 그렇게 불공정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라이브 때도 말씀드리고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는 위원들이 후보도 몰랐다는 인터뷰가 실제로 나와 있어요. 제가 네. 얘기한 게 아니라 나와 있고 네. 클린스만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대표팀을 도와준다는 것도 마지막에 자신이 해임될지도 모르고 그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좋은 조직이 있었는 걸 왜 지금 알려주냐. 그리고 2차에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2차 때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들이. 왜냐면 그날 얘기해준 다음에 선임이 발표가 됐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절차 그냥 문서로 남은 절차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절차를 다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네, 절차 과정에서 이제 문제는 분명히 있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피파 쪽에서 이제 뭐 공문 온 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 있었는데 피파 측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아무래도 피파는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가 돼야 되고 정치권에서 이거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뭐 협회를 뭐 해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은 그러니까 뭐 월드컵이라든지 그렇죠. 국제대회 출전 징계받은 아프리카 쪽의 국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 문체부 감사에 대해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피파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문이 왔는데 피파 쪽에 정몽규 회장이 아직 명확하게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설명한 건 없다고 합니다. 네, 뭐 정몽규 회장은 그렇게 얘기했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끝나고 보고를 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인판티노 회장이 다음 주에 AF 총회 때문에 한국을 방한합니다. 그게 사실 이제 오는지 마는지가 명확하지 네, 않았는데 근데 오늘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정몽규 회장이 온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여론도 직접 접하게 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후에 또 나왔었던 부분 아까 저희가 최영일 부회장 얘기도 했지만 그 이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그렇죠. 질의가 나왔고 이 3년 동안 뭐 20여 차례 넘게 방문을 해서 1,200만 원이 넘는 네. 돈이 이제 한 식당에 사용이 된 것 이걸 이제 파고 보니까 알고 보니 최영일 부회장의 그때 당시는 연인 지금은 이제 부인의 네. 이제 일식당에 가서 돈을 쓴 거였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없었다면 왜냐면 법인카드 쓰면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쵸? 용처를 네. 밝혔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 판결이 나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축구인들이 많이 가는 집이었다. 근데 이 해명이 뭐 가성비 좋은 집이었다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힘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렵죠. 왜냐면 네. 법카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를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역에서 문제가 밝혀지니까 그때 나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축구협회 단골집이었다. 식당 뭐 모른다. 거기서 무슨 그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누가 그대로 받아들이냐.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정 의원이 법카 사용
부분은 문체부에서 감사할 때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특정 감사라도 해달라라고 해서 유인촌 장관이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시마치 선임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시마치 감독의 선임이 이제 불발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거주 관련 그리고 세금 문제 때문에 이제 불발이 됐다고 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까지 협회가 전부 다 부담한다라고 그렇죠. 제시마치 감독한테 이제 제의를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또 그렇게 왔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강의정 의원이 말이 계속 엇갈리니 그 레터를 그러니까 제시마치 감독이 협회 측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쓴 그 레터를 제출을 하라고 그렇죠. 했어요. 왜냐면 그게 국회 관례거든요. 내가 못하게 됐다고 거절할 때도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주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힙니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근데 정몽규 회장은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다는 거고 강효정 의원은 말로 하지 말고 보내달라. 맞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 부분은 아마 레터가 그러니까 문제 없으면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공개되면 그 이후에 한 번 더 저는 다룰만 하다라고 생각을 근데 좀 하고. 세금 문제와 국내 거주 문제가 똑같은 겁니다, 사실. 네. 왜냐면 180일 이상 거주하면 50%, 네, 50%고 네. 180일 보다 더 적게 거주하면 22%다. 근데 저희가 놀란 건 정몽규 회장이 처음으로 사실 다 대주겠다고 했다. 몇 맞아요. 퍼센트든. 네. 그런데도 거절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실 공방으로 저는 돈은 가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얼마인지는 가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면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왜냐면 그 세금 관련해서 캐나다 쪽이랑 자료를 다 들고 오셔가지고 그렇죠. 막상 비교해 보니까 캐나다 쪽이 오히려 살짝 이제 높은 수치도 맞아요. 이제 나왔어서 어쨌든 간에. 네. 네, 그 레터는 이제 추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생기술이사가 그 잔디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도와달라고 저번에 이제 읍소를 했었던 그 부분에 사실 이제 협회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혹은 이제 연맹처럼 뭐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서 왜 우리한테 와서 읍소를 하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명구 회장이 협회는 그 잔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소관이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예전에 제가 아까 파주 얘기하면서 했는데 대한축구협회에 잔디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 한국항 잔디도 그분이 많이 실험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결은 하지 못했지만. 근데 그런 부분도 언급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이건 이임생 기술이사가 왜 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똥볼이거든요. 완전히 진짜? 실축도 그런 실축이 없는데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지 않아야 될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임생 기술이사는 또 나중에 이몽경 의원 다시 지적하시지만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충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구인으로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했고 정 회장도 할 필요가 없는 또 얘기를 우리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네. 아니 협회 소관이 아니면 여기 와서 읍소하지 마라. 그렇죠. 근데 정몽규 회장의 대답은 아니 우리는 관리 주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돈 줘야 됩니까? 10억, 20억을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렇죠. 아예 그러면 이임생 기술이사의 발언 자체가 저는 없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아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렇죠. 아, 예. 저희가 더 뭐 자중하겠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축구협회는 계속해서 일을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배현진 의원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은 그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축구센터 건립하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유착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관리감독하에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이제 인력이 나갔는데 도와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정 회장은. 네. 그리고 계약 관계는 없다. 계약 관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계약서가 나왔고 그 계약서를 보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뭐 자재부터 해가지고 인허가 뭐 전부 다 그 파견된 사람이 뭐랄까요, 좀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뭐 어쨌든 그분이 좀 현장 소장보다 계약서로 보면 다 컨펌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건 그거죠. 업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계약 안 했다면서. 그렇죠. 근데 계약서에 정몽규 회장의 직인이 찍혀, 물론 자신이 찍진 않죠. 하지만 계약서가 있고 본인의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있고 게다가 또 얘기 나온 것이 오늘 김풍년 팀장이라고 뭐 부연을 하자면 한국 프로축구 연맹의 총재를 할 때부터 이분이 HDC에서 파견을 나와 있었죠. 지금은 협회 파견 나와 있는데 HDC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겸직도 불가한데 대한축구협회의 수당도 받고 있다. 자문위원으로서. 이러면 일단 겸직 불가 조항도 어긴 거고 이거 배임이다. 맞아요. 라고 해서 말을 바꾸지. 어쨌든 간에 이거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거다. 이 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들은 뭔가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사실 이거는 앞서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축구협회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예를 들어서 재벌가라든가 아니면은 일종의 투자사라든가 후원사들이 회장을 맡았을 때 그 인력이 부족하면 자신의 회사에 있는 분들을 쓰고 믿음직하지 못하면 자신의 회사에 있는 분들을 데려와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번 부분이 되게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전에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 해왔고 뭐가 문제야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배임이야. 겸직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얘기했어요. 이거 문체부가 아니라 감사원에 조사해야 그렇죠. 된다고. 감사원에 조사해야 된다. 네. 저는 이 부분이 대한축구협회를 넘어서 한국체육계에서도 조금 되게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협회 그때 왔다 갔다 할 때 김풍년 당시에는 이제 김풍년 실장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듣기로는 그분이 완전 실세라는 분위기였어요. 당시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최측근으로서 연맹 통제 시절부터 쭉 이제 같이 일을 해왔는데 이제 배임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나오다 보니까 뭐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좀 드러났었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했었던 그 22일에 처음 얘기 나왔었던 그 김병철 스포츠 공정위원장 이제 접대 골프 관련해서 뭐 이기흥 그 대한체육회 이제 회장도 왔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정몽규 회장이 이제 얘기를 한 거는 김병철 위원장이랑 만나면 대한체육회 이제 부회장이랑 체육회 행사에서 만난 거고 그렇죠. 이기흥 회장이랑 만나면 체육회 이제 워크숍. 그러니까 이게 워크샵이었다. 음. 이게 워크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기흥 회장이 저번 감사에 나와서 정몽규 회장이 초청을 한 거다. 아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의원실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이 처음에 와서 일종의 뭐 개회 발언 이런 걸 한 다음에 회의도 한마디도 없고 서로 그런 논의도 없는데 이게 무슨 워크숍이냐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누가 저 골프장에 회원권이 있냐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했냐면 그런데 어떻게 숙박비와 골프장 그린피가 다 회원으로 결제돼 있냐 이거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 네. 할인가로 제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값을 다 받았어야지. 그래서 이것도 아마 계속해서 국정감사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용 이제 누가 냈는지 기억 안 난다고 정몽규 그렇죠. 회장은 이제 답변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또 이제 11차 전력강화위원회 그 회의로 네. 관련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양문석 의원이 11차 회의 있었다. 그때 이제 내가 회의록을 갖고 있다라는 발언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그 정몽규 회장이 발언한 거랑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회의록을 쓴 거랑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문석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정몽규 회장의 답은 모든 공문서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근데 이게 뭐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자를 뭐 처벌하고 그러지도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발언도 되게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안 해도 되는 발언들이 네.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어쨌든 축구협회에서 계속 10차에서 끝냈다고 하는 거는 10차에서 이미 끝냈기 때문에 행정 작업에 이임생 기술에 간 거다. 네. 전력강화위원장으로 간 게 아니다. 협상을 하러 간 게 아니라 계약을 하러 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고 어쨌든 그래서 불법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 한 5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국정감사가 쭉 진행이 됐었는데 뭐 저희가 딱 뭐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레터나 뭐 이제 제시마치 감독이 보낸 레터나 이런 게 이제 또 나오면 그때 우리가 이제 다룰 만한 이 축구계 이슈들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긴 시간 보시느라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